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의 헤어 디자이너 김소정이라고 합니다. 재작년에 결혼을 해서 벌써 결혼 3년 차이고 7살 연상의 남편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엄청 활기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지점에서 판매왕을 기록할 정도로 능력도 뛰어나고요. 그에 비해서 저는 헤어 디자이너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긴 하는데 사람들은 만나면 만날수록 더 어렵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굉장히 잘 지내는 엄청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런 점이 저에게도 큰 매력 포인트로 다가왔고요.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참 좋았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취미도 많고 활력도 넘쳐요. 반면에 저는 보통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그 하루를 집에서 틀어박혀서 안 나가고 쉬거든요. 일에 치여 살다 보니까 활력도 별로 없고 좀 지쳐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퇴근해서도 항상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조금만 쓸까 하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제가 퇴근하면 8시 정도 되는데 저는 퇴근한 이후부터 몸에 에너지가 생겨요. 이상하게도 집에 들어오면 그때서 딱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은 밖에서는 막 바쁘게 활력 넘치게 살다가 집에만 오면 힘이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주변 사람들은 우리 남편이 에너지가 넘쳐서 밤에도 활력이 도는 줄 알아요. 근데 알고 보면 거의 시체나 다름이 없고 러닝타임이 너무 짧아요. 정말 그 말로만 듣던 토끼 같다고 해야 하나. 실제로 재본 적은 없지만 길어봐야 정말 3분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밖에서 보던 활력 같은 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풀만 뜯어먹는 토끼예요. 저번 주에 관계를 가질 때는 남편 소중이가 매가리가 없이 계속 머리를 박고만 있더라고요. 제가 온갖 손이며 입이며 입김이며 생난리를 쳐서 겨우 불끈하게 만들어 놓고 뒤돌아서 피임기고 딱 끼우려고 하니까 다시 쏙 들어가대요. 진짜 그거 보고 기도 안 차서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힘든가 보다 하고 그날 결국 그냥 자고 아침이 되길 기다렸거든요. 아침 되자마자 눈 비비고 얼른 불끈불끈하게 만들어서 하는데 정말 무슨 1분인가 지나니까 뾱하고 뱉어내고 그새 작아지는 거예요.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닌가 하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진짜 초등학생 애기도 아니고 병에 걸려도 단단히 걸린 것 같아요. 넣자마자 1분 안쪽으로 끝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계속되니까. 저도 스트레스 받는데 남편도 극심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저랑 관계하는 걸 피하려고만 해서 그게 더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것 같은데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악순환을 한번 깨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잘 되겠지 하는 기대감은 번번이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도 남편이 일단 저한테 잘해주고 자상하고 착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서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매력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관계가 불만족스럽더라도 뭘 해봐야 만족인지 불만족인지 알잖아요. 저는 불만족스럽다고 표현하기도 애매한 게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해도 너무 짧아서 뭘 평가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뭐 전이가 짧았네 아니면 너무 길게 한다 등등. 분위기를 못 맞춘다면서 이래저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뭐 한 게 있어야 평가를 하지요. 시험지를 냈는데 시험지에 답을 써야 점수를 매기잖아요. 항상 백지를 내는 사람 같아요. 보통 관계를 갖는 분위기를 만들고 슬슬 서로 이제 사랑을 나눌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단계에서도 되게 미숙하기도 한데 몸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좀 그런 단계가 지나서 이제 넣을 단계에 이르면 서로 이제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잖아요. 진짜 이상한 게 엄청 단단한 게 들어와야 할 것 같은데 말캉한 게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엄청 밋밋하다고 해야 하나 그냥 말랑말랑한 느낌이 스멀스멀 들어오다가 1분 정도 지나면 퓨 하고 사라져 버린다고 해야 하나. 그 사이를 못 참고 벌써 뱉어내고 작아져 버려 있다니까요. 저는 처음에 배출을 안 하고 그냥 작아져서 끝난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까 제 다리 밑이 흥건하더라고요. 아주 참 많이도 뱉어놨는데 이게 과정이 없다 보니까 오줌 싸는 것 같이 배설한 것 같아요. 처음 당해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장난치는 느낌이 강해요. 그게 시작과 끝이고 전부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등 돌리면서 힘들다고 쌍코피 터지겠다고 하면서 코를 골고 자거든요. 뒤통수를 후려 치고 싶은 생각에 손이 올라간 걸 참은 게 여러 번이에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조루뿐만이 아니라 발기부전도 함께 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신기한 건 그 소중이가 물컹거리는 상태에서 피스톤 운동 5번 왕복하는 것도 참 신기해요. 고작 그 말랑이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픽하고 뱉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전봇대 같이 단단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도 남편이 처음은 아니니까 경험이 그래도 있잖아요. 좀 심하다 싶은 경우도 대부분 엄청 단단해졌다가 그게 빨리 풀리는 거잖아요. 만져보면 이게 돌은 아니라도 나무 정도 가치는 단단해지는데요. 저희 남편 거는 불 끄내봐야 고무공 정도로 경직도가 아주 물렁해요. 좀 웃기긴 한데 그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슬라임 아시나요? 슬라임처럼 되게 촉감이 좋은 말랑한 공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남편을 엄청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을 하면 다 극복된다고들 하잖아요. 그래도 저 이제 겨우 35이고 아직 젊은데 과부처럼 지낼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아예 없으면 몰라도 멀쩡한 남편이 옆에서 자는데 세상에 1분이라뇨. 토끼도 세상에 이렇게 연약한 토끼는 없을 거예요. 어쩔 때는 넣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 그냥 예고도 없어 뱉어버리기도 한다니까요.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게 저는 진짜 별로 한 것도 없거든요. 그냥 그 관계로 넘어가기 전에 아주 가벼운 스킨십을 다들 하잖아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나 하는 아주 가벼운 스킨십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흥건하게 젖어서 축축하게 늘어져 있는 걸 보면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저도 진짜 극복해보려고 남편 술도 먹여보고 피임기구도 씌워보고 운동도 시켜보고 아침에도 시도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온갖 인터넷에서 떠도는 좋다는 거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스킨십을 아예 안 하고 바로 넣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다음에는 좀 더 오래 하겠지,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거든요. 다음번이 되면 여지없이 토끼로 변신하는 우리 남편. 제가 겪는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더 이상하게 생각되는 건 본인이 엄청 짧게 걸리고 되게 재미없을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세를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한 자세 하다가 끝나거든요. 자세를 바꿀 필요가 없는 게 전혀 힘들지도 느껴지지도 않거든요. 그냥 이게 뭔가 하고 눈 깜빡하면 끝나버리니까요. 이렇게 재미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데 정작 남편은 성관계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여러 번 병원 가서 치료받아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잘 듣지도 않고 관계를 자꾸 가지려고만 해요. 항상 아직 적응이 안 되고 흥분이 과도하게 돼서 빨리 나오는 거라고 그래요. 이런 말도 이젠 지겹지. 벌써 저희 만난 지 4년이 넘었고 결혼한 지 3년 차인데요. 같이 가진 잠자리만 해도 100번은 넘을 거잖아요. 재미있는 건 단 한 번이라도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5분 이상 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저는 관계를 갖는 것이 너무 재미가 없고 그냥 혼자서 위로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인 꼭 저랑 관계를 가지려고 조르고 달래고 어르고 해요. 이번에는 자기를 꼭 믿어달라고 그렇게 졸라댄다니까요. 그렇게 졸라대서 한 번 해주면 결과는 항상 3분 미만인 거죠. 저 진짜 결혼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살. 아름다운 아내와 신혼을 즐기고 있는 최영호라고 합니다. 아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말 에너지랑 열정이 넘치거든요. 자동차 영업사원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영업을 하다 보니까 외부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거든요. 특히 생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도 가득 차 있거든요. 또 밤이 되면 저도 아내를 혼내주고픈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은 또 어떻게 재미있게 아내랑 하루를 마무리할까 고민하기도 하고요. 자신감도 넘치고 저는 아내와의 잠자리가 정말 재미있고 만족스럽거든요. 그런데 자꾸 와이프는 이게 저만 좋고 끝나는 일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거기에 부응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와이프가 무슨 30초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진짜 컨디션 안 좋을 때 몇 번이고 제 기억으로는 거의 5분 정도는 지속돼서 서로 만족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남자들이 자기가 지속시간이 20분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봐서 그렇지 누가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나요?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거의 대한민국 남자들 평균 정도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사실 좀 성격이 급하고 무조건 빠른 걸 좋아하긴 해요. 운동선수도 우사인 볼트를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요. 노래도 진짜 템포 빠르고 신나는 노래밖에 안 듣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성격이 느긋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경쟁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무조건 빨리빨리 해야 하거든요. 제가 성격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빠르고 씻는 것도 빠르고요. 또 부부관계하는 지속시간도 좀 빠른 것 같기는 해요. 대한민국 사회가 워낙 바쁘고 치열한데 느긋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화끈하게 짧고 굵게 빡 해버리는 게 정말 좋아요. 아내가 너무 짧다고 하긴 하는데 그런 건 좀 고쳐야죠. 저도 사실 저만 좋자고 부부 관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내 몰래 키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좀 노력을 해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벌써 만난 지 5년이 넘었는데 저는 아내가 너무 좋아요. 연애할 때보다 와이프가 거의 살이 10kg 정도 쪘는데요. 살이 좀 붙으니까 몸매가 더 이쁘고 약간 글래머 같이 예쁘게 변했거든요. 연애할 때는 살이 좀 없어서 사실 조금 부족한 느낌이 강했어요. 근데 이게 몸매가 장난 아니게 변하니까 제가 더 흥분하는 거예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내가 옷만 안 입고 있어도 이미 흥분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와이프를 너무 사랑해서 과도하게 흥분하는 게 진짜 원인 같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 정말 좋은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은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와이프만 보면 설레요. 너무 사랑하니까 하느님이 저희를 질투해서 저한테 이런 벌을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붙어 있지 말고 조금 떨어져 지내라고 이러 형벌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항상 와이프랑 같이 하고 싶으니까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덤벼들거든요. 예전에는 와이프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거부하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더 자신감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있고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고 있어요. 좀 빨리 끝나면 어떻습니까? 저희는 오히려 더 많이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비록 빨리 끝나지만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면 되지 않겠냐고 설득을 하는데 자꾸 와이프는 자기는 한 번을 해도 지나게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저랑은 조금 성향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이미 결혼했는데 어쩝니까? 우리가 조금 다른 성향인 걸 인정하고 서로 맞춰갔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저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제 노력을 조금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긴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저희 집에 어릴 때 어렵게 살아서 단칸방에 온 가족이 살았거든요. 제가 동생이 셋이나 있고 그래서 항상 그 작은 단칸방에 모여 살았어요. 고등학생쯤 되니까 혈기왕성한 나이에 위로를 좀 하고 혼자 배출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걸 할 만한 장소가 정말 없는 거예요. 방은 달랑 하나인데 제가 어디 방에 문 잠그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동생들 밥 챙겨주고 부모님 두 분 퇴근하실 때까지 집안일 도왔어요. 집구석이 싫고 지긋지긋하고 고등학생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가뜩이나 성욕도 해소할 곳도 마땅하지 않고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흰머리도 나고 목소리도 갈라지고 몸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더 이상 못 참겠어서 화장실에서 그냥 혼자 손으로 막 해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그렇게 자꾸 화장실에서 대변 보는 척 하면서 혼자 손으로 해결을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차 성욕도 해소되고 이상해졌던 몸도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자주 배출하는 게 나한테 정말 중요하고 행복한 일이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저한테 어떤 하나의 징크스 같은 게 된 거예요. 중요한 일이나 배출한 지 좀 지난 것 같다고 하면 얼른 혼자 화장실 들어가서 빼버려요. 이게 내 안에 계속 들어차 있으면 나를 괴롭히고 뭔가 썩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빠르게 화장실에서 혼자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일할 때도 집중이 참 잘 되고 더 생각할 게 없으니까 삶이 가벼워져요. 이런 버릇이 있다 보니까 와이프랑 할 때도 빠르게 그냥 배출돼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답답하거나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냥 화장실로 직행해서 1분 내로 그냥 빠르게 슉 하고 배출해버리고 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남들 오줌 싸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줌이 방광에 꽉 들어차면 배출해버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에서 혼자 빼고 오는데 저는 그게 이제 정자가 가득 차면 빼고 오는 거죠. 연애할 때는 그래도 와이프랑 관계를 자주 해서 가득 찬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가득 찬 걸 자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화장실을 자주 찾는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하게 훅훅 하고 털어버리면 삶의 집중도가 정말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꼭 중요한 자리나 약속 가기 전에 이걸 안 빼고 가면 일이 잘 성사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1시간 전에라도 꼭 배출하고 참석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 긴 회의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가는 것처럼 저도 똑같은 거죠. 의사 선생님들 만나면 꼭 이런 습관들을 고치셔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그걸 고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고 운동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긴 한데 워낙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시간 내서 운동하는 것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아내를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더 노력할 거고 변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아마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와이프도 제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질 거예요. 저는 저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 아내가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겨우 40살이 넘었는데 우리의 시간은 아직 많지 않겠습니까? 얘기만 들었는데도 벌써 답답해 죽을 것 같네요. 저렇게 별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저는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저는 정말 남편과 첫 경험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어요. 계속 실망만 하다 보니까 속궁합이 서로 너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헤어질까 고민을 한 게 정말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스트레스가 정말 많았어요. 남편 밤에 30초 만에 배설해버리고 뒤돌아서 잘 때 저 소리 없이 눈물 흘린 날도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정말 피스톤 운동 몇 번 하고 끝나면 너무 허무하고 허전해요. 저를 완전히 채워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실망감도 크고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희가 적은 나이게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예전 남자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경험이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젊었을 때 꽤 남자들을 만나봤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느낌이라는 걸 알고 내 몸이 완전히 가득 찬 느낌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고 허무한 거예요. 차라리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이랑만 만나서 결혼했다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그 맛을 다 아는 사람인데 남편이랑은 그 맛을 한 번도 못 봤다는데 너무 열이 받아요. 진짜 아주 맛깔나는 순대국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맨날 심심한 곰탕을 먹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심한 곰탕을 100그릇을 가져다 줘도 저는 그게 싫어요. 한 번을 먹어도 맛깔나는 순대국밥 한 그릇 먹는 게 낫잖아요. 저야말로 이제 겨우 35살인데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지내야 할 날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저한테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남편이 자위행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그 버릇을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고쳐지나 봐요. 남편이 어릴 때 자위를 좀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는 걸 제가 알거든요. 남자들이 자위 많이 하면 기둥 부분 쪽이 많이 민감해지고 닳아버리니까 더 잘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빨리 사정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버릇을 하루 빨리 고쳐야 하는데 그거는 죽어도 못 고치니까 제가 답답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늦어버린 것 같기도 해요. 벌써 닳고 닳아버려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것 같기도 해요. 세상에 이렇게 빠른 남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어요. 겉으로 봐서는 퉁퉁한 게 실하게 생겼는데 성능을 확인해보면 덜덜거리는 수준인 거죠. 외관으로는 스타렉스처럼 퉁퉁한데 안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 경운기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만족을 시킬 수 있겠어요? 진지하게 이혼도 생각해 본 적도 있지만 워낙 남편이 저를 사랑하긴 해요. 저도 그러라니까 부부관계 못한다고 남편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바람 피우고 다른 남자 만나는 건 정말 양심에 찔려서 못할 짓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결혼 날짜 잡고 막 결혼 준비하는데 예전에 만나던 사람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밤에 술 먹고 저한테 문자를 했는데 그걸 보고 약간 흔들린 적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 부분은 못 채워줄 것 같은데 괜찮을까 고민한 적이 많아요. 그래도 결국 저희 결혼까지 했고 제가 결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남편한테 장어도 먹이고 용기도 북돋아 줬었는데 이런 게 하나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저도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졌어요.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살고 있고 가끔 저도 혼자서 해결해버리고 말아요. 저도 여자니까 사실 혼자 위로를 해본 적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남편이랑 관계를 가져도 성욕이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살아야겠더라고요. 아직 젊은데 이대로 내가 늙어버리면 너무 후회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정보를 끌어모아서 혼자서 만족스럽게 위로하는 방법을 알아봤죠. 보통 저는 오로지 제 몸에 집중하면서 어느 부위에서 어떤 느낌이 오는지 느끼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편이랑 하는 것보다 더 즐겁고 기쁘더라고요. 남편이랑은 특히 시간이 워낙 짧지만 제가 스스로 하면 그 시간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장난감들은 아주 단단하고 찰져서 저한테 아주 잘 맞아요. 꽉 차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쾌감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손으로 누르며 동그랗게 빠르게 천천히 돌리면서 압박하는 정도였거든요. 이제는 제법 능숙해져서 캐겔 쪽에도 힘을 줬다 뺐다 하며 쾌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에도 반응도가 정말 강렬하게 와요. 혼자서 불 다 끄고 어둡게 해서 영화나 성인용 웹툰을 보면서 할 때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꼭 누구와 하지 않아도 혼자서도 상상하면서 대단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뜨겁게 키스하는 상상을 하면서 또는 이상형에 기대어 몸냄새를 맡아보면서 그 감정을 느끼는 거죠. 요즘은 일일 위로를 할 정도로 푹 빠져 있고 이게 없다면 제 삶의 활력소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가끔은 거울로 보면서 제가 자극을 느끼는 지점과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이 노력도 했고요. 이제는 진동 마사지 같은 것으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거든요. 5분 정도 마찰 자극하면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고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조금 거칠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게 저는 정말 좋아요. 온몸이 뜨거워지고 땀이 나기도 하는데 그 느낌이 제가 바로 찾던 느낌이거든요. 어쩔 때는 남편이랑 관계 끝나고 만족감이 하나도 없으니까 남편 잘 때 몰래 빠져나와서 혼자 위로하고 다시 잡들고 합니다. 더 좋은 게 신랑 모르게 혼자 위로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게 더 짜릿할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여자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부끄럽고 감추고 싶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제가 숨는 게 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 제가 이상한 남자를 몰래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 욕구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편은 제 욕구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안 되니까. 저는 스스로 그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진취적인 여성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장난감들도 많이 모으기 시작했고 관련 지식들도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보다 삶의 만족도가 너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친구들이랑 이야기해보면 거의 대부분 부부관계 만족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가 꼭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상대방한테 어떤 문제점을 바꾸려고 하다가 싸우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스스로 해결하면 싸우거나 다툴 필요가 없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 놀러 오면 제가 모아놓았던 장난감들 보여주고 사용법도 대충 소개해주고요. 알콜로 세척하는 것도 보여주고 추천해주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해요. 그러면 진짜 친구들도 하나같이 만족도가 다 높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입문시킨 친구들만 5명이 넘어요. 다들 처음에는 어떻게 그러냐며 약간 부끄러워하는데 제가 다 알아요. 다 그때 처음 망설이는 것뿐이지 이미 들어서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위로를 통해 스스로 만족감을 얻다 보니까 남편한테 의지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당당하게 진취적으로 내 행복을 내가 찾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남편으로부터 독립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남편 중심의 부부관계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주도권을 좀 가져온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게 결국 내 자아를 찾는 과정이었고 저에 대한 해방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제 장난감들을 제가 남편한테 보여주고 우리 관계 시에 사용하자고 건의도 했었거든요. 어떤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거지 이런 장난감을 나한테 잘 이용하면 내가 충분히 만족스럽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거부감이 들고 이런 걸 넣는다는 게 끔찍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 물건은 제대로 힘도 못 쓰러 매가리도 없으면서 이 탄력적인 장난감들을 거부하는 건 또 무슨 심보인가 화가 나더라고요. 맨날 자기만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뱉어버리고 끝나면서 그 부족한 시간을 이 장난감들도 채워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성한 침대에 절대 저런 저질스러운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인간이랑은 더 이상 말이 안 통하겠구나 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저 혼자 시간 갖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저도 뭐 좋아서 기계들이랑 인위적으로 제 만족을 채우겠어요. 정말 저야말로 진심으로 남편과 진하게 홍콩 한번 가는 게 소원이에요. 진짜 해외여행은 안 가도 좋으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홍콩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저러고 변하는 게 없으니까 저도 그냥 남편이랑 안 하고 장난감들이랑 노는 게 좋은 거예요. 장난감들은 언제나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남편은 언제나 제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거든요. 이제 마음 한구석으로는 서로 그냥 성욕은 알아서 해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저희 남편 욕도 좀 하고 성격 급한 남편이 배출도 빨라서 고민이라고 제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나눠봤는데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에게 어떤 충고를 해주셔도 좋고 어떤 말씀을 해주셔도 좋아요. 어떤 도움될 만한 무슨 일이든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